규칙 없음. 읽으면 읽을수록 무서운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고 규칙을 없애야 성공할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책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요, 규칙을 없애기 전에 먼저 누가 남아야 하고 누가 떠나야 하는지부터 말하거든요. 자유로운 조직을 위해 어떤 사람을 반드시 해고해야 하는 조직 문화라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책은 규칙을 없애가는 과정에 대해 자세하게 다룹니다. 창업자가 자신의 창업 스토리를 다뤘다는 점에서 슈독, 원칙, 주비스 미라클, 스타벅스, 창의성을 지휘하라 같은 책처럼 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세요. 저는 이 책을 사장님과 직장인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장님, 채용은 쉬운데 해고는 어려운 사장님, 직원들을 통합시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 회사의 정책이 새롭게 발표될 때마다 의구심이 드는 직장인, 현재 자신의 처우에 불만이 있는 직장인,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좋지 않은 회사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직장인, 앞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해야 몸값이 올라갈지 고민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일하지? 앞으로는 어떻게 일해야 하지? 우리 회사에서는 왜 피드백을 이렇게 하지? 앞으로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하지? 일터에서 자유란 무엇이지? 나 자신이 자유롭게 일하려면 어떤 것을 신경 써야 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이 책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 책 19쪽에는 책의 전체를 요약한 원칙이 나오는데요. 그 파트를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이후에 제 생각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꿀팁들도 알려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인재 밀도를 구축하라. 일반적인 회사들이 규정과 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이유는 일 처리가 미숙하고 프로답지 못하거나 무책임한 직원들을 다루기 위해서다. 애초에 이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내보낸다면 그런 규정은 필요가 없다.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재들로 조직을 꾸리면 거추장스러운 통제 장치가 필요 없어진다. 인재 밀도가 높을수록 직원들에게 허용되는 자유는 더욱 커진다. 솔직성을 키워라. 재능 있는 직원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운다. 그러나 예의만 강조하는 규정집은 성과를 내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서로에게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 재능 있는 직원들이 피드백을 습관처럼 서로 주고받게 되면 일을 더 잘하게 되고 동시에 서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게 되어 통제는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 요소가 자리를 잡으면 이제 통제를 줄여라. 우선 규정집부터 버려라. 출장 규정, 지출 규정, 휴가 규정 등은 없앨 수 있는 것들이다. 갈수록 인재의 밀도가 높아지고 피드백이 잦아지고 서로에 대해 솔직해지면 승인 절차도 폐기할 수 있다. 그때 몇 가지 가이드라인만 주면 된다. 매니저에게는 통제가 아닌 맥락으로 이끌 것, 평사원에게는 상사의 비위를 맞추려 들지 말 것 등이다. 넷플릭스, 여러분 전부 다 이 회사 아시죠? 이 회사는 규칙을 없애는데 이렇게 진심입니다.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 뽑은 직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빠르게 해고하는 것이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좋은 방향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장님들과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많이 운영해 봤는데요. 이 책을 읽은 사장님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은 자유롭지만 해고는 자유롭지 못해요. 이 책 내용을 한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독서 모임에 참여한 사장님들을 기준으로 전체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직장인 관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간담이 서늘합니다. 해고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람을 쉽게 해고할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태도 같은 기본이 안 된 직장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장님, 직장인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특히 감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시 하나만 들어도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일을 미리미리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나는 왜 항상 한 박자 늦을까? 나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께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머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인 훈련의 결과물이죠. 요즘 일은 단순한 업무 처리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무는 고도화되고 팀워크는 유연해지고 리더의 개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일머리가 부족한 사람, 태도가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사람들은 대개 지시가 없으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체 흐름을 몰라서 일하는 내내 허둥대고 기회를 줘도 눈치를 채지 못해 놓치기 일쑤죠.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의 도구처럼 활용됩니다.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기대와 피드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건 특히 경력자에게 치명적이죠. 저 친구는 여기까지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기회는 영원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다음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바로 연습해 보세요. 실행에 앞서 질문하는 습관 들이기, 일의 형식보다 맥락을 먼저 파악하기, 업무를 완성하는 습관 들이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행하기 전에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업무 지시를 하거나 받았을 때 바로 실행하지 말고 일의 목적과 목표를 먼저 묻는 연습을 하세요. 이 일은 왜 진행되는 걸까요? 이 일을 통해 내가 내야 할 성과가 무엇인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불명확하면 그 일은 시간 낭비입니다. 두 번째는 일의 형식보다는 맥락을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령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동일한 보고서 포맷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보고서가 왜 필요한지, 이 보고서를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 누가 이 보고서를 요청했는지, 이 보고서가 다음 단계 업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등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태도가 좋은 사람은 보고서 하나를 쓰더라도 전체 퍼즐 조각의 일부분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야 중간에 끊기지 않고 다음 사람과 연결되는 결과물이 나오니까요. 세 번째는 매일 주어진 일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바쁜데도 오늘 뭐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건 업무가 완결되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끝낸다고 결심하세요. 가령 마케팅 소재 성과 분석 후 개선한 기획, 회의록 작성 후 세 줄 요약, 그리고 팀에 공유하기, 팀장님과 면담할 때 중간평가 요청하기.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의 업무라도 완성이 되면 리듬감이 생깁니다. 하나의 업무가 시작되고 또 끝나고. 이런 식으로 업무가 반복되면 일의 판단력과 타이밍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능력도 정말 중요한 일머리입니다. 일머리가 없는 사람은 대부분 한 가지 일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업무로 전환되거든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 맥락을 보지 않는 사람, 완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늘 바쁜데도 존재감은 흐려지고 아무리 오래 해도 중요한 일에서는 배제됩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눈에 띄고 신뢰받고 기회를 먼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 지금 왜 난 기회를 못 잡을까? 왜 나는 일의 중심에서 멀어질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지금부터 일머리 감각을 훈련하세요. 질문, 맥락 파악, 완성, 이 세 가지를 매일 연습하는 것만으로도 규칙 없음에 나오는 해고 대상자는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넷플릭스 같은 회사에서 서로 모셔가려는 핵심제가 될 수 있겠죠. 관련해서 더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면 리드앤리드 필사클럽에 합류하세요. 5월, 6월은 설득의 심리학 1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7월, 8월은 규칙 없음을 함께 읽습니다. 6월 설득의 심리학부터 참여하시면 7월부터 진행되는 규칙 없음을 더 깊게 이해하고 실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